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혁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새가슴과 오목가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가슴서부터 얘기를 해보면, 자, 새가슴은 영어로는 뭐 피전 체스트 또는 이제 팩투스 카리나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흉곽을 갖다가 이루는 요 뼈대에서 쇄골과 이제 Y자 모양으로 교차되는 이런 부분에 흉골이라고 하는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뼈가 있어요. 이 흉골이 뒤쪽에는 척추가 있고 앞에는 흉골이 있고 그 사이로 활 모양으로 이제 늑골이 돌아 나가게 돼서 체스트, 이 흉곽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상담하면서 이 흉곽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갖다 이제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디다가 이제 그 글을 쓰시더라고요. 뭐 몇 년 전에 그랬었나? 한 10년 전에 그랬었나? 흉곽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그 얘기만 하느냐. 그래서 조금 이제 믿음이 안 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쓰신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뼈대가 우리의 어떤 이제 유방 조직, 또 이제 뭐 근육,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면은 기둥하고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벽지를 뭘 바르고 뭐 이제 장을 뭘 놓고 이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기둥이랑 바닥을 딱 이제 만들고 벽치고 이렇게 집을 세워놨으면 그 다음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났으면 이거 물론 이제 바꾸는 수술도 있긴, 정말 심한 이제 그런 흉곽의 기형에서는 바꾸겠다고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 못 하거든요. 대부분은 이 뭐 흉골 뭐 늑골 다 잘라가지고서는 이제 새로 뭐 이제 뭐 나사 받고 뭐 이제 뭐 와이어 돌려 고정하고 이런 거를 갖다 누가 하겠어요. 정말 심한 경우 아니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술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좀 달리게 해야 되고, 수술 후에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당신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수술을 하는 의사라고 하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흉곽의 어떤 뼈대 모양에 따른 차이, 이거 이제 새가슴과 오목가슴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새가슴이 진료를 해보면은 뭐 20명 중에 그래도 한두 명 이렇게는 꼭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더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곤 한데, 어쨌든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거는 제대로 새가슴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흉곽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사람 머리가 이제 이렇게 됐고, 머리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흉곽 아예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흉곽 모양은 이렇게 생겨 있죠. 뼈대가 이제 흉골이 여기 있고 늑골은 이렇게 활명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아예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이게 제대로 새가슴이에요. 이건 굉장히 적어요. 그러나 이렇게 활 모양으로 가다가 중앙에서 좀 덜 먹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 즉 흉골이 앞으로 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흉곽이 밋밋하게 보이는 경우, 가슴 사이에 그런 공간이 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동그랗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양쪽 이제 유방 사이에 어떤 골짜기가 있어야지 이게 멋이 있는데, 미용적으로 봤을 때는 밋밋하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이제 이런 정도의 새가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기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뭐 기형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미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글래머러스하게 좀 보이는 부분이 좀 떨어진다,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새가슴이 있으신 분들은 뼈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 가슴이 어느 정도 이제 있다고, 아까 이제 뭐 유방 조직, 뭐 이제 팻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슴이 커 보이지를 않아요.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지 않고 바깥쪽으로 이제 좀 밀려나 보이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오히려 부각돼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거랑 이거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튀어나와 있으니까 거기가 오히려 부각돼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뼈가 이제 가운데가 튀어나왔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개인차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요쪽이 튀어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요쪽이 튀어나와 있고 이런 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그냥 한 10시 방향 이제 요 정도가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2번, 3번 뭐 이렇게 위쪽에 있는 늑골들, 거기서 특히 좌측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비대칭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많고, 양쪽에 다른 사이즈나 다른 타입의 보형물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새가슴에서는 어떠한 보형물을 써야 되느냐. 제일 새가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윗볼록하고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윗볼록이 너무 심할 것 같다. 그러면 물방울을 이제 써야죠. 물방울 이제 쉐이프트 임플란트. 지금 해부학적으로 사람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물방울 타입인데, 윗볼록이 생기지 말라고 이제 물론 물방울을 쓰는 거긴 한데, 물방울을 쓴다고 해가지고서는 이런 게 뭐 모든 게 해결되느냐, 또 이제 거꾸로 말해서 라운드 타입을 쓰면은 새가슴에서 안 되느냐, 이런 질문 꼭 나오는데 안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벽가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라운드 타입 보형물을 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젤이 자꾸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살이 자꾸만 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가슴 모양은 자꾸만 아래쪽으로 드리워지는 쪽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게 됩니다. 유방 외피의 어떤 이제 콜라겐 배열이 이제 달라지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구축이 왔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얘기가 틀린데, 그래서 늘 반복하는 얘기지만은 저는 일단 심한 새가슴 환자가 오셨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물방울을 초이스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해드릴 거예요. 근데 라운드 타입은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수술에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벌어져 보일 가능성, 요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형물 사이즈를 너무 크지 않게 써야 돼요. 여기가 압력이 강하죠. 바깥으로 갈수록 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면 압력이 큰 데에서 낮은 쪽으로 모든 물질이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새가슴에서는 당연히 보형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바깥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근육의 역할이 또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새가슴이면서 또 이제 가슴 확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뭐 사실 뚱뚱하신 분들 잘 없어요. 뭐 가끔가다 이제 살이 좀 있으신 분들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마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제 보형물이 결국은 근육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근육에 누르는 이제 그런 압력이 안쪽에 훨씬 세다는 거죠.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가운데 부분에 갭이 더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보형물이 크면 클수록 더 압력을 세게 받는다는 거죠. 보형물이 작으면 압력을 그렇게 세게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보형물의 밀려남, 이런 이제 포지션의 이동,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이제 좀 예방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박리 범위는 유방에서 이제 안쪽 부분 갖다가 어떻게든 좀 이제 박리를 많이 하고, 바깥쪽을 박리를 좀 안 하려고 이렇게 뭐 물론 노력을 하지만, 아주 큰 보형물을 이제 그렇게 안착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무리하게 박리를 해버리면 이 부분에서 너무 살이 얇아짐으로 인해서 갖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무리하지 않게 쓰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